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주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국민청원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야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모 찬스, 스카이캐슬에서 벌어진 불공정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야당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 청원에 36만 5천 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되어 전국적인 압수수색과 더불어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자기소개서 한 줄 한 줄에 대해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되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첫 고발이 9월 16일에 이루어졌으니까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답답한 시민단체는 세 차례 고발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해하시면서 저에게 질의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또 아들의 제1저자 포스터 관련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를 소환하고 실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해서 연구노트 확보하고 공저자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포스터 파일이 작성된 컴퓨터에서 수정 파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포렌식하고 포스터 제출 시 학회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시 절차가 진행될 당시 야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중진위원이었고 정겸신 교수는 국립대 교수의 배우자였으니 당시 신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의혹의 시시비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만 앞선 수사가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특수부였다면 야당 원내대표 자녀 건도 일반 사건에 다른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되어야 하고 동원되는 검사의 수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사의 진행 속도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을 저격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없는 검찰 수사를 저격한 사이다 발언입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상을 탁탁 치며 박경미 의원을 향해 눈에서 레이저를 쏘아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얼굴 표정이 분노한 못난이가 되어버린 그녀는 꼴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아주 속이 시원했는데요. 천만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강한 여당, 강한 민주당, 이렇게 국민을 위해 싸워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에 맞서서 싸워달라고 국민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진짜 모습입니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4월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당의 부적절한 항의에 나경원의 주어가 없다는 망언을 돌려까기 하며 나 원내대표를 저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녀의 눈부신 활약이 날로 기대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최근 인재 영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색스폰은 총선 이기고 불라며 일침을 날렸는데요. 전직 당대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뜨내기 보따리상으로 꼬드겨 제명하자고 선동하고 험지에 출마시켜 낙선하게 해 정계에서 퇴출해버리자고 작당하고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지선 때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방관하면서 그래야 자기들 총선 때는 국민이 균형 맞추기 위해 또다시 당선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얄팍한 계산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도하는 야당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썼는데요. 이어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야 나서서 야당의 주류로 행사하는 그들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며 인재 영입은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하면 된다. 문제의 본질은 인적 쇄신과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인적 쇄신과 혁신 없이 반사적 이익만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발상은 정치 사상 처음으로 대선, 지선, 총선 3연패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 나라는 친북 좌파들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게 된다면서 야당은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경이 홍준표가 보기에도 황뚜껑이 하는 짓이 영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오로지 자신의 대권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황뚜껑의 한심한 생각에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답답하긴 했겠죠.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저 막연한 기대감과 여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안보가, 나라의 경제가 위기라는 그는 어제는 한가롭게 색스폰을 불면서 차기 대권 주자임을 강조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언감생심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탓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권력의 맛을 본 뒤 아마도 이런 헛된 꿈을 갖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일까요? 그가 공안검사로, 법무부 장관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르는 모든 공직에서 보여준 그의 무능과 권위주의적 행태들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미래를 봤다는 이야기인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통령의 꿈은 그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저지른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정치의 꿈이라고. 이런들 저런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도저도 안 될 텐데요. 그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혜 옆방쯤으로 상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1월 2일 오늘도 촛불입니다. 지치지 말고 저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